네, 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은미 강사입니다. 중상고 이번에 설명에 오셨죠?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험 범위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2차 함수에서 끊겼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번에 아이들이 어렵다고 좀 난리가 났어요. 중상고 수학 시험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1등급이 13명이거든요. 1등급이 13명이고 1등급 커트라인이 한 77점대 정도 돼요. 77점을 넘으면은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다. 그리고 13명 중에서 70점대가 1등급 13명 중에서 70점대가 6명이고요. 그리고 80점대가 5명. 그리고 90점대가 2명인데 한 명은 90점 정도, 그리고 다른 한 명이 94점대, 이렇게 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막 생소하다든지 너무나 새로운 신유형이 나왔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어렵게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객관식이 얼마 없어요. 14문제. 14문제고 배점을 보시면은 지금 객관식까지 했을 때 70점이고 서술형, 단답형 합쳐서 30점인데 생각보다 객관식 배점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2개 틀리면 80점대로 이제 바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일단 막 어렵다기보다는 뒤에 시간을 좀 오래 끄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내신 대비 열심히 했으면은 충분히 좀 풀 수 있음직한 문제들이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이들의 찍기 싸움이 많이 있어서 잘 찍은 아이들이 또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열심히 풀었는데 아쉽게 틀린 아이들이 또 점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60점대의 아이들의 분포가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3등급 커트라인이 제 기억에 64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64점 넘으면은 3등급이 되는 거고 한 72점까지, 그리고 72점 넘으면 2등급, 지금 그쪽으로 많이 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대비가 힘든 시험 문제도 아니었고, 그 상황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77점인데 만약에 내가 70점을 맞아서 3등급이 됐다 해도 77점에 7점 차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2개만 맞아도 10점이 넘어가고 객관식 하나에다가 서술형에서 뭐 점수 좀 더 받아도 7점 차이가 되니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학년별로 항상 이제 매년 편차가 있어요. 중상고가 정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는 학년일 때가 있고, 이번 학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열심히 하면은 전략적으로 좀 고득점, 좋은 내신 등급을 딸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중간고사가 조금 아이들 편차로 봤을 때 어렵게 느껴지게 나왔기 때문에 1등급 컷이 70점대로 떨어졌어서 기말고사가 그렇게 많이 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좀 시험 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등급을 업그레이드해서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객관식에 그게 작고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객관식 뒤에 풀 수는 있으니까 붙잡고 있다가 이제 뒤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서술형 뒷부분을 못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내가 아무리 잘 풀 수 있다고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서술형에서는 부분 점수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평소에 좀 서술형에 대한 시간 배분을 하면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아이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변별력 문항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좀 시간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해서 좀 변별력 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건들지 말지 그것을 조금 아이들이 파악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학교 프린트는 지금 중상고가 반이 3반으로
분배가 되어 있어요. A반, B반, C반 지금 그렇게 세 반으로 수준별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반마다 나오는 프린트가 조금 다르고 A반에서는 블랙라벨에 대한 좀 그런 문제들이 들어간 프린트를 줬는데 생각처럼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그렇게 또 연계가 되었다라고까지는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중상고는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아버지가 중상고 선생님이셨 지금도 이제 중상고에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조교 활동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 항상 강조하셨던 것들이 뭐 정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중상고는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보통 다른 학교들은 프린트에서 뭐 연계가 많이 된다든지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중상고 같은 경우는 조금 수학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와서 평소에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좀 적중을 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평소에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정의에 입각해서 아이들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도 써놨지만 이거는 뭐 중상고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전체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오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정의를 확실하게 그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평소에 시험 보는 훈련을 해서 중상고는 서술형 비중이 그래도 30점으로 6문제 높기 때문에 서술형을 조금 꼼꼼하게 잘 훈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계산이 지저분해요. 중상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이거 좀 아쉽게 저희 반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인데 뒤에 4개를 좀 정답을 밀렸어가지고 좀 아쉽게 점수가 깎였던 친구가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뒤에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잘 읽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계산 지저분한 거를 좀 깔끔하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거는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간을 조금 압박해서 재서 시험 보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파악하면서 내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스스로의 그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조금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는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넘어갈지 지금 서술형으로 넘어가야 될지 이거를 조금 더 붙잡고 뒷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는 항상 좀 뭐 학원에서도 데일리 테스트를 보니까 꼼꼼하게 오답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좀 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좀 훈련을 시켜야지 아이들이 좀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중산고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 시험 문제를 내겠다,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모든 반에서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되게 어려웠던 원의 방정식의 킬러 문제였었는데 모든 아이들은 나오는 거를 아니까 학원에서도 계속 변형 문제들 제공을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에서 한 5명 정도가 이 문제를 맞았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아이들이 아무리 문제를 풀었어도 다시 풀라고 그러면은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규반에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킬러 문제에 대해서 이거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로 낼 거야 하고 어제 이제 정규반 수업이었으니까 당연히 낸다고 했으니 변형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하고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복습까지 했음에도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를 내면은 틀리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워낙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다 이제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할지 그리고 왜 틀리는지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좀 많이 클리닉을 하면서 파악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조금 외우는 경향이 있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비약 없이
없이 다시 써내려가는 게 많이 약하니까 이거를 좀 습관적으로 항상 모든 문제를 풀더라도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풀더라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그 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중등 기하에서부터 고등 부분의 내용까지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해도 많은 그런 방대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평소에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조금 컨텐츠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컨텐츠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도 이번에 내신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중학교 때하고는 거의 차원이 달라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자료가 너무 방대하게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수학 문제도 막 100개, 150개 다 던져가면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거에서 다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흡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문제들로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그거를 제일 고민을 하면서 교재를 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문제로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배할 수 있어서 저는 아이들의 수업 교재나 자료를 좀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이들도 이제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쌓아져 가는 거를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수업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재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를 저도 하는 편이고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저는 이제 특이하게 고1, 2 내신을 많이 준비를 하지만 여기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항상 이어지는 수업을 많이들 문의를 하셔서 저는 고3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성마이맥에서도 고3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고1, 2 때 준비를 잘 해놓은 친구들이 수능도 결국은 잘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학생들이 좀 장기적인 수강생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좀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10시에 이제 끝나면은 개인 연구실이 있어서 아이들 같이 개인 연구실로 이동을 해서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와 이상훈 선생님 그리고 제자 출신 그 조교들도 같이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은 화요일, 목요일이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도형이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중상고도 그렇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도형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부등식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업 특징은 저희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항상 새로운 변수에 마주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멘탈 관리부터 좀 어려운 심화 개념이나 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상한 공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도형은 중등 기하에서부터 연결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중등 기하도 잘 못할 뿐더러 그거랑 연결돼서 고등 기하까지 총체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등 기하부터 계속해서 좀 정확하게 그 보조선 긋는 거나 이런 것들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집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공식들이 기분이 나쁘게도 내신에는 출제가 돼요. 그 말은 내신에서 이거를 알면은 빠르게 풀 수 있고 모르면은 너무 어렵게 대수적으로 계산을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기하적인 성질을 아이들이 좀 정확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업을 좀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은 하지만 좀 킬러 문제까지 수업 시간에 다 다루고 복습 테스트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교재와 그 렉처 노트라고 해서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한 강의 노트 그리고 주간지하고 워크북으로 아이들이 단계별로 좀 문제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빠진 유형, 빈틈 유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알차게 교재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 시간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틀린 문제는 개인별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하고 복습 영상을 아이들 문자로 보내주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복습 영상은 많이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상한 공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면 그런 거 다시 찾아서 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좀 미디어나 이런 거에 많이 접해 있는 세대라서 복습 영상을 생각보다 잘 스스로 찾아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과제 검사도 아까 주간지랑 렉처 노트 워크북 있으면은 그거랑 오답 노트까지 다 꼼꼼하게 과제 검사하고 미흡한 친구들은 클리닉 남아서 다시 완료하고 가고 그리고 잘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좀 개인적인 첨삭이나 그런 피드백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는 문자로 어머님들께 수업 끝나고 항상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리닉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제를 냈을 때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은 저한테 다시 와서 설명을 하게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설명을 저한테 하면은 제가 상당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요. 왜냐면 아이들의 이런 논리적인 오류부터 비약 이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엄청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줄 한 줄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를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외워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무게중심인지에 대한 얘기를 왜 이게 무게중심이야 하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게 이제 문제에서 다 조건을 찾아서 무게중심이 돼야 되는데 원본 문제에서 이미 나는 이게 무게중심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접근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클리닉 때 다시 설명을 하게 하고 못하면은 다시 알려주고 보내고 나중에 다시 와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킬러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그날 컨셉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좀 훈련을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는 테스트 문자 보내고 아이들 틀린 번호와 문항별 정답률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받아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성취도도 오답 노트 이거는 이제 예전에 마더텅을 훈련시켰을 때고 렉처 노트와 주간지 워크북 지금은 주간지하고 워크북 렉처 노트 오답 노트 이렇게 이제 과제 성취도 그리고 과제가 어느 부분이고 전하는 말씀은 아이들의 지금 위치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전하는 말씀으로 보내주고 아이들에게는 문제 수업 영상과 그리고 그날 과제를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은 수업 10시에 끝나면은 10시부터 퇴실 시간하고 어떤 부분을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 이제 어머님께 클리닉 알림장을 보내드리고요. 연구실은 이제 개인 연구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학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10시에 끝나고 그냥 걸어서 이동을 해서 스터디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곳에서 아이들이 오늘 공부했던 거 복습, 테스트 틀렸던 거 오답 노트 여기서 공부하면 저는 이제 어제도 클리닉을 했는데 여기 앉아서 아이들 옆에서 이제 저한테 다시 설명하고 저도 첨삭해주고 여기 이제 조교 선생님들과 이상훈 선생님도 같이 클리닉에 참여를 해서 아이들에게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클리닉의 참여율은 높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필수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날 오답 노트를 그날 끝내는 게 아이들이 쌓였을 때 좋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가자 안 해도 아이들 먼저 가서 조교 선생님은 이제 먼저 이동해 있으니까 여기서 다 오답 노트 풀고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잡혀요. 이거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3 친구들도 다 고1, 2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하고 클리닉 안 하면 되게 아쉬워요. 오늘은 클리닉 없나요? 막 내신 기간에도 클리닉 막 오고 싶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제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오답을 마무리하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번에 시험 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100점 맞았다고, 그리고 방학 때부터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 친구도 그렇게 잘했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시험이 뭐 아무리 쉬웠다고 해도 그렇게 막 잘하지 않아서 특강 때에는 기본 개념부터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복습하고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계속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짜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는 그것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이거를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훈 선생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내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게 이게 좀 상징적인 합격증이어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이상훈 선생님은 이제 내신 강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단대부고에서 내신으로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능으로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경우들은 많아요. 중상고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여기 내신이 치열한 학교에서 뚫었다는 거는 거의 유리천장을 뚫은 그 정도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입학을 자랑스럽게 3년 동안 하고 해서, 그래서 이상훈 선생님도 이제 같이 클리닉을 하니까 성적표를 넣어놨고, 이제 이 친구는 저랑 이제 3년 공부를 해서 내신을 잘 받아서 그 수시로 치대에 합격했는데 다시 반수를 해서 정시로 한양대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가 열심히 해서 정시로 다시 치대에서 의대로 좀 업그레이드를 한 사례고요. 이 친구도 지금 같이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경기고 친구도 저랑 3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신이 또 경기고가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역 때 교대를 갔다가 재수를 하면서 갑자기 사탐으로 바꾸더니 스스로 좀 입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적분하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공부하면서 나는 사탐으로 바꿔야 되겠다, 3년 동안 과탐하다가 갑자기 사탐으로 바꾸더니 서울대 경영학과에 또 합격을 해서, 아까 그 풍문고 친구 얘네 둘이가 또 엄청 절친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3년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입시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을 많이 알아요. 잡다한 상식들을 많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방학 때부터도 상담을 많이 해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멘토 역할을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개별 상담이나 뭐 세특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상담하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잘 이제 좀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같이 또 그 공부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대 간 친구고, 다 이제 이번에 간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도 치대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거는 너무 좀 스토리가 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둘 다 이제 제자인데, 한 명은 문과 최상위권 친구였고 한 명은 이과 최상위권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이제 그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던 와중에, 한 명이 이제 문과고 한 명이 이과인데, 이과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을 한 거예요. 경제학과가 이제 문과로 가잖아요. 근데 이과 친구가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바람에 문과 친구가 떨어졌어요, 수시로. 그래서 이제 근데 둘 다 제자니까 한 명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 한 명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떨어졌다, 이과에서 누가 지원을 하는 바람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누군지 저는 아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그래도 결국은 정시로 이제 지역 균형으로 이제 지균으로 가기는 했지만 정시로 서울대 경제를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내신 열심히 준비했지만 내신을 떨어지고 그랬지만 또 정시로 가서 둘이도 이제 동기예요. 같이 또 방학 때 조교로 특강 조교로 같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고, 얘네들도 이제 내신 반부터 같이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인데 스토리가 있어서 넣어놨고, 이 친구 두 명도 같은 학교인데 이제 한양대 의대 같이 이제 내신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최초 합격이고 한 명은 이제 추가 합격된 친구, 둘이는 이제 절친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어제 클리닉에서는 이 친구가 와서 또 조교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질문도 받아주고 호흡도 하고 그렇게 같이 조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 제자들인데 네, 이 친구들도 다 열심히 해서 우여곡절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도 열심히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엄청 멋있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개념이나 정의에 입각해서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기가 흔들리면은 저는 절대로 수학은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 확실하게 다져가면서 논리적인 오류 없이 킬러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그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엄청 고민을 해요. 문제 선별을 한 다음에 문제 배치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스며들듯이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좀 첨삭해주면서 좀 빈틈 있는 것들 그런 것 좀 흡수시켜 가면서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호흡을 많이 해서 대화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뭐 수행평가 뭐 힘들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사소한 대화들도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게 가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 내신 보고 너무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래도 아이들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성적표 올려놓았던 친구들도 너무나 좌절이 많았어요. 대치동이라는 곳은 되게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좌절이 많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결과로 대학을 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항상 경험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머님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친구도 잘하는 친구인데 중상고 친구인데 마지막에 이제 객관식을 좀 밀렸었던 친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교 친구 한 명은 국어 시험에서 그 5분 종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아이가 마킹을 못한 채로 빵점을 맞은 케이스가 있어요. 중간고사를 잘 못 봤는데 기말을 너무 잘 봤는데 마킹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시간을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는 시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손 머리 위로 올리고 걷으라고 하니 마킹을 못한 상태에서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막 5분 남았다라는 말조차도 안 해주셔서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선생님들끼리 그럼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미인정 점수가 나와서 빵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른 그 한양대 의대 그 추가 합격했던 그 친구도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밀렸었던 경우가 있고 그런 좌절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내신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입시는 장기 레이스라서 아이들이 하나하나에 그렇게 많이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입시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다시 한번 그 겪고 일어나고 그런 것만 아이들이 좀 더 끈기 있게 한다면은 결국은 결과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어머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설명해 와주셨는데 좀 이제 중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표본 집단이나 이번 학년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을 거라는 게 보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라서 잘 준비를 해서 기말고사에는 좀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